최소한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AI에 관해서 중국의 수준은 빅테크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쪽에서의 실질적인 그리고 AI의 기술의 이런 것들이 함축되면서 최근에 중국 테크 주식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10% 관세 부과 시작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작되는 게 분명한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결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오늘 필살기 시간에서는요,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린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왔잖아요. 이제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도 걱정보다는 중국 증시 자체가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의 급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결론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미국의 기술주뿐만 아니라 일종의 투자 대안으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차원에서 중국의 빅테크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시작해 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정치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짜 알 수 없는 거다. 이걸 알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과거에는 어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에 직접적으로 단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으로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단적으로 중국 증시만 보더라도 2018년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던 시점부터 중국 증시는 점점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겁니다만, 이후에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이었지 의미 있는 랠리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도 계속해서 급감했던 게 결국은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1기 때하고 다르게 중국의 수출 지역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에 약간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시작과 동시에 막 시진핑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아주 강력하게 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 수준의 그 정도의 보복 관세였거든요. 그러니 중국도 1기 때는 굉장히 강경일변도였는데 2기 때는 일정 정도의 뭐 형식상의 보복 관세도 하고, 또 반대로 협상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좀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주식시장은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큰 의견이기는 한데요. 저도 이 부분엔 상당 부분 좀 동의를 하고, 무엇보다 뭐 주식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 정도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요, 공화당만 반중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도 반중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만큼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일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걸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는 말자. 다만 그래도 일기 때만큼
경제 전체에 아주 큰 충격을 줄 관세 정책은 아닐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증시가 좋은 것일까요? 관세 전쟁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오른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중국 증시가 걱정했던 것보다 좋은 거는 기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지원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구환신 같은 내수 부양 정책이 실제로 중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배경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하나 플러스 딥식 이후에 중국 AI가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가 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지난 3개월, 딱 3개월의 시간 동안 항생 테크, 항생 지수, 그리고 중국의 대표 대형주 지수라고 하는 CSI 300 지수를 한 화면에 그려본 건데요. 항생테크가 그냥 압도적인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증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외국인들 비중이 높지 않은데 항생 같은 경우,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중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생 테크 지수가 가장 세다라는 건 굉장히 글로벌하게 중국 테크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테크주가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단연 딥시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딥식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규제 완화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빅테크, 빅3라는 기업들이 있죠. 바이두, 바바, 탄센트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보면 사실은 그동안 중국 정부, 중국 당부의 규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던 기업들입니다. 주가도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AI 굴기라는 걸 또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게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17일에 시진핑이 주재했던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딥식의 창업자인 량원평, 그다음에 우리 많이 알려진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마윈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에 찍혀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마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거는 확실히 바뀌어진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빅테크, 중국 테크들이 좋은 건 이런 규제 완화라는 환경이 조금 바뀌고 있는 기대, 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실적이 미스가 났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사업 성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딥식의 이벤트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종합적인 요인들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AI 상황들을 잠깐만 좀 짚어보게 되면 중국 빅3는 물론이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 모델이 이미 개발됐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빅3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고기 정도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내에서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다 더 잘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OS 개발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두가 완위엔이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OS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내에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델이 자동적으로 불려지고 이를 통해서 호출되고 학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클라우드 OS를 발표를 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AI에 관해서 중국의 고민, 중국의 수준은 빅테크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 규제 완화, 실질적인 재무적 성장, 그리고 AI의 기술에 누적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함축되면서 최근에 중국 테크 주식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의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면 미중 갈등이 이 AI 쪽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가장 최대 위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유는 이게 뭐냐면 중국의 AI 기술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AI 기술이 더 가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H20이라는 AI 가속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바이두가 완웬이라는 OS를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바이두는 어떤 훈련들도 하고 있냐면 다중칩 혼합 훈련?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 한 개 칩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칩 있잖아요. 이 여러 회사의 칩을 동시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AI 모델을 돌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바이두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AI 모델을 지금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GPU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면에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개발한 생태계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AI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올라간 요인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쿠다라는 생태계에 오히려 집착하지 않게 되고, 쿠다라는 생태계를 넘어선 기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또 반도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OS, 소프트웨어, 뭐 AI 가속기 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AI 칩 제조 기술도 상당 수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중국산 AI 칩 같은 경우가 화웨이의 악센트나 바바의 쿤눈 같은 반도체 칩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받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준으로 보면은 엔비디아의 A800에서 H800 사이, 그러니까 거의 H20과 유사한 수준의 AI 가속기 반도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을 뭔가 굉장히 위협할 수준까지 확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없는 AI 가속기 반도체 제조 기술도 중국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반도체를 더 많이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생산 장비들을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네덜란드의 ASML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네덜란드의 태도가 상당히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난 1월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ASML의 DV 장비 중에서 2000i, 이 장비는 원래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 장비였는데 중국 수출을 오히려 승인을 해줬고요. 이 DUV 장비를 미국이 압력을 막 가해서 네덜란드에게 만들었던 수출 기술 규제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 규제 리스트에 이 DUV 장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이제 트럼프가 뭐 네덜란드를 어떻게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환경 자체로만 보면은 네덜란드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더 우호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빅테크가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AI 서비스를 하는데 전반적인 환경은 그렇게 걱정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까지의 모습은 걱정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시작에서도 중국의 빅테크는 관심을 계속 지속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정도 딱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중국 빅테크 이거 이제 집 바로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섹터나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게 이제 극단적으로 좋은 부분들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취지는 기본적으로 중국 빅테크의 환경 자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씩의 내용들은 상당히 낙관 편향적인 이야기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대부분 중국 현지의 내용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이게 글로벌하게 완벽하게 공인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 중국 테크, 빅테크의 환경이 나쁘지 않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투자 대안으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주식이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좋아진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의 대안으로서,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다른 선진 증시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투자를 할 때 위험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굳이 지는 것보다는 항상 테크 ETF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되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빅테크 성장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찐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의 빅테크 성장이 글로벌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빅테크 수준이 뭐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AI 서비스를 하는데, 중국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AI 서비스에서 무슨 테무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글로벌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AI 서비스가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데이터를 기초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안의 대상입니다. 국가 안보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데이터 비즈니스, AI 기술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것 같고, 이거는 뭐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뭐 그냥 정해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라면 전 세계 AI 시장은 서방 세계,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뭐 요 정도의 세계, 이렇게 이분화돼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중국 AI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이 되겠지만,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치명적인 약세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개의 축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두 개의 축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이게 글로벌 판도의 변화까지 인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빅테크의 성장이 미국 빅테크의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빅테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진짜 좀 꽤나 많은 자료들 탐독하고 비교하면서 제 시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센 김진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